어제는 분명히 덜 먹었는데 오늘 아침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1kg이 늘어있던 적, 이런 경우 한 번쯤 있으시죠? 심지어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허벅지랑 종아리는 오히려 더 굵어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다 내 의지 문제인가? 진짜 살이 찐 건가 싶어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나시면 생각이 조금 바뀌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1kg, 사실은 살이 아닐 수 있거든요. 집에서 5초 만에 이게 살인지 붓기인지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형인지 아니온 대표원장 홍명희입니다. 자, 먼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체중계 숫자가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전부 살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체중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진짜 지방입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쌓이고 천천히 빠지는 느긋한 녀석이죠. 그런데 붓기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의학적으로는 부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 조직 사이 빈 공간에 수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하루 이틀 만에 1kg에서 많게는 5kg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체중계가 이 둘을 전혀 구별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정책이 사실은 지방은 꾸준히 빠지는데 몸이 수분을 꽉 붙잡고 있어서 숫자가 안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물이 쭉 빠지면서 급바가 오는 거죠. 그럼 이 붓기는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트륨 과다 섭취. 짜게 먹으면 몸이 혈중 농도를 맞추려고 수분을 끌어안거든요. 라면이나 배달 음식 먹은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는 이유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께 특히 중요한 호르몬 변화입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콩팥의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작용해서 나트륨과 수분을 다시 붙잡아 두거든요. 생리 전만 되면 손발이 퉁퉁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기전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장시간 앉거나 서 있는 습관.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로 쏠리면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힘이 떨어지거든요. 네 번째가 의외인데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데 글리코겐 1g에 물이 약 3g씩 붙어 들어갑니다. 빵이나 디저트를 잔뜩 드시면 짜게 먹지 않아도 몸이 붓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알도스테론을 자극해서 수분이 몸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유독 하체가 잘 붙잖아요. 저녁만 되면 발목이 두꺼워지고 부츠가 안 들어가고요. 이유는 3가지가 겹쳐서 그렇습니다. 중력, 그리고 프로제스테론이 정맥벽을 이완시켜서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생리주기 후반부 황체기에 수분이 특히 발목과 다리, 복부로 집중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여성분들의 하체 붓기는 의지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내 몸이 살인지 붓기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집에서 5초 만에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 압박 테스트. 종아리 앞쪽이나 발목을 5초간 꾹 눌렀다 떼보세요. 자국이 움푹 남아있다면 이건 붓기, 의학적으로 함유부종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자국이 금방 사라진다면 지방일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는 변화 속도. 하루 이틀 만에 1kg 이상 확 변했다면 거의 100% 붓기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과 저녁 체중 차이가 1.5kg 이상이라면 수분 변동이 크다는 신호죠. 더 정밀하게 보고 싶으시면 인바디의 ECW 대 TBW 비율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몸 전체 수분 중에 세포 바깥의 수분 비율입니다. 정상은 0.36에서 0.39 사이고 0.39를 넘어가면 부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붓는 체질이라는 게 진짜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정맥이나 림프순환이 저하되어 있거나 혈중 알부민이 낮거나 종아리 근육량이 부족한 분들이 잘 부으시죠.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데 수축하면서 다리의 고인피를 위로 끌어올려 주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분들을 비어습체라고 부릅니다. 소화기와 수분 대사가 약해서 몸 안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이는 유형이죠. 식후에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고 아침에 특히 푸석푸석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기와 혈의 순환이 막힌 기체 혈압 패턴이 겹치면 하체 부종이 생리통, 하지 냉증까지 같이 오거든요. 잘 붓는 여성분들 대부분이 이 두 패턴이 섞여 있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트륨은 줄이고 칼륨은 늘리세요.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두 번째, 역설적이지만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몸이 위기로 인식하고 물을 더 붙잡거든요. 세 번째, 종아리 근육 펌프 운동. 앉아서 뒷발꿈치 들었다 내렸다, 하루 30분 걷기, 주무실 때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올려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림프 마사지. 발끝에서 무릎, 허벅지 방향으로 쓸어 올려주면 자기 전 5분만 해도 아침이 확 다르거든요. 다섯 번째, 체온 관리입니다. 찬 음식과 음료를 줄이시고 38에서 40도 정도의 반신욕이나 족욕을 15에서 20분 정도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정말 좋아집니다. 주의하실 것도 있습니다.
붓는 체질인 분들이 극단적으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시면 오히려 더 붓게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중 알부민이 떨어지고 혈관 밖으로 수분이 새어나가서 만성 부종이 심해지거든요. 단백질은 하루 최소 체중 1kg당 1.2g은 유지해주세요. 이뇨제를 함부로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중단하시는 순간 반동으로 더 심하게 붓는 리바운드 부종이 오거든요. 한 가지 더, 아침에 부었을 때 얼굴빛이 유독 누렇고 어두워 보이신 적 있으시죠? 기분 탓이 아닙니다. 조직 사이에 수분과 노폐물이 차면 피부 미세혈관이 눌리거든요. 산소와 영양이 피부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고 노폐물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안색이 칙칙해지는 거죠. 그래서 붓기를 제대로 빼는 건 사이즈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속에서부터 안색까지 밝혀주는 관리이기도 합니다. 미백화는 단순한 이뇨작용을 넘어 소화 기능을 돕고 조직 속에 정체된 습기를 제거하여 수분 대사를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한약 처방입니다. 몸의 순환 시스템이 회복되면서 붓기가 빠지고 칙칙했던 안색까지 함께 개선되는 선순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미백화는 저희가 잘 붓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한 처방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체중계 숫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하루 사이에 확 오른 그 무게는 10중 8구 붓기이고, 붓기는 원인만 제대로 잡으면 생각보다 빨리 빠지거든요. 짜게 먹지 말고 물 충분히 마시고 종아리 근육 움직여주시고 잘 주무시는 것, 이 4가지만 지키셔도 일주일 뒤 거울 속 얼굴이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내 몸이 어떤 체질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형인재한의원의 대표원장 홍명휘였습니다. 감사합니다.